안녕, 더비날 미래학원 효정쌤이야. 내신 대비 잘 되고 있지? 수학에서는 틀리는 문제만 제대로 잡아도 10점, 20점은 무조건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최다 오답 유형만 집중해서 실전에서 안 틀리는 방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적중 모의고사 1회에서 첫 번째로 볼 문제는 24번이야. 24번에 집 앞 마트에서 한 봉지에 2,500원인 과자를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 가격에서 2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한대. 그때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 4,000원의 배송료를 내야 한다고 할 때 이 과자를 몇 봉지 이상 살 경우에 마트에서보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야. 그럼 제일 첫 번째로는 활용 부분에서는 미지수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고, 과자를 X봉지 산다고 했을 때 그때 두 번째 식을 세워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야. 마트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인터넷 쇼핑몰 가격을 확인해 볼 거야. 근데 마트보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했으니까 인터넷 쇼핑몰 가격이 더 싸야겠지. 마트가 더 비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트에서 살 때는 한 봉지에 2,500원이니까 2,500X가 마트에서 산 금액이 될 거고, 그 다음 인터넷에서는 25% 할인된 금액이다라고 했으니까 25% 할인됐다는 거는 75% 가격을 받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2,500원에 75%니까 2,500 곱하기 100분의 75가 될 거고, 이걸 X봉지 샀을 때 금액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4,000원의 배송료를 더 내야 되니까 4,000원을 더 더해준 금액이 될 거야. 그러면 마트 가격이 더 비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간단하게 약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2500X가 더 크다. 서로 곱하면 1875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000원을 더 더해줄 거야. 이 항에서 정리하면 625X가 4,000보다 더 크다 라고 될 거고, 그때 X값을 구하려면, X값의 범위를 구하려면 625로 나눠야 하는데 625를 이제 25로 먼저 나눠주면은 25분의 160이 될 거고, 그때 이제 더 약분이 되니까 5분의 32라고 이제 5로 약분을 해서 더 간단하게 나타내 줄 거야. 근데 얘는 6.4보다 크니까 결국에는 과자는 몇 봉지? 그렇지, 7봉지를 사야 인터넷에 사는 금액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 세우고 식 세우고 풀이를 통해서 정확한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돼. 그 다음 25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 25번에서는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3km, 올 때는 시속 2km로 달려서 전체 걸린 거리가 3시간 미만이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A, B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표로 정리를 할 거야. 거리, 속력, 시간을 표로 정리할 건데, 갈 때와 올 때 걸리는 거리, 속력,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게. 문제에서 나와 있는 단위가 맞는지 먼저 확인할 거야. 시속이라는 거는 시간당 킬로미터 나타내는 거니까 시속 3km, 올 때는 2km로 왔고요. 그때 A, B 사이의 거리를 X킬로미터라고 한다면 갈 때나 올 때가 왕복이니까 똑같은 거리 X킬로미터를 걸어갔다가 걸어올 거예요. 달려갔다가 올 거야. 그러면 그때 두 칸이 채워지면 나머지 한 칸을 무조건 채울 수가 있어. 그래서 나머지 한 칸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는 3분의 X가 될 거고, 올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X가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빈칸이 다 채워지면 두 번째 식을 이제 세울 수가 있어.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면, 걸린 시간이 3시간이라고 했으니까, 3시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걸린 시간을 한번 더해볼 거야. 그럼 3분의 X,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 2분의 X를 더하면 3시간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3시간보다 더 작아야 한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이때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고, 양변에 똑같이 6을 곱해주면은
2x 플러스 3x가 18보다 더 작게 될 거고, 그때 5x가 18보다 작을 거니까 x는 5분의 18보다 작게 된다라는 x값의 범위가 나올 거야. 근데 이 a, b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 미만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을 쓸 때에는 정확하게 5분의 18km 미만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주면 서술형에서 감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1회에 대한 풀이를 풀어봤어요. 이번엔 적중 모의고사 2회에서는 11번을 먼저 볼 거야. 11번에 봤더니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 것 중에서 미지수를 구하는 건데, 자연수 A, B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각각 이제 A랑 B를 구해볼 건데, 두 개의 식이 있어. 이 두 개의 식 중에서 첫 번째 식은 A랑 B,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다 보니까 첫 번째 식으로는 A, B를 알아낼 수가 없고, 두 번째 식에 B가 미지수가 하나다 보니까 두 번째 식을 먼저 이용해서 B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 거야. 그러면 밑이 다르기 때문에 2에 2 플러스 b제곱은 그대로 놔둔 채 64를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도록 할 거야. 그럼 소인수분해해서 나타내면 2의 6제곱이 될 거고, 이때 지수만 비교해서 나타내면 2 플러스 b가 6이 돼야 되는 거고, b는 결국에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두 번째, b 자리에다가 4를 한번 대입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주면 2의 a 플러스 2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이 16일 거고, 그게 144가 되게 하는 2의 a 플러스 2제곱을 나타내보도록 할 거야. 그러면 2의 a 플러스 2제곱은 144에서 16을 빼니까 128이 될 거고, 128은 2의 7제곱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지수만 비교해서 나타내면 a 플러스 2가 7이 되게 하는 a 값은 5가 되겠지.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a 플러스 b가 구하는 거니까 5 더하기 4에서 9인 5번이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다 보니까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을 먼저 활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이번에는 23번을 같이 볼 거야. 23번에 마찬가지로 이제 부등식의 활용 부분이야. 이 부분에서는 가장 오답인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있어. 어떤 거냐면, 문제 한번 읽어볼게. 최대 용량이 1000kg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몸무게가 75kg인 어떤 두 사람이 250kg짜리 상자를 실어 나르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때 상자는 최대 몇 개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걸 미지수 x개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 그럼 두 번째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몸무게가 75kg인 사람 2명이라고 했으니까 75 곱하기 2가 전체 몸무게가 될 거고, 그때 그 두 사람이 상자를 들 건데 상자는 250 X만큼 무게가 될 거야. 그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무게를 한번 나타내봤고, 최대 용량이 1000kg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000kg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작으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만 작거나 같아도 1000kg이 됐을 때도 엘리베이터는 움직이다 보니까 한 번에 실어 나를 수가 있게 돼. 그러면 작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고, 이래야지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 틀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이제 세 번째 풀이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등식 풀이. 그래서 75 곱하기 2를 하면은 150이고, 거기다가 250x를 더했을 때 1000 이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250x가 850보다는 작고, x는 25분의 85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그러면 약분을 먼저 해주면 얘는 5분의 17이 될 거고요. 이 5분의 17은 3.4이기 때문에 x가 3.4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x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돼. 근데 상자는 자연수의 개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답을 쓸 때에는 최대 3개까지는 실어 나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2회는 요 유형을 해봤고요. 적중 모의고사 3회에서는 6번을 보도록 할 거야. 6번은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저장 매체의 저장 용량을 나타낼 때 다음 표와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용량이 32GB인 메모리 카드에 용량이 64MB인 사진을 최대 몇 장까지 저장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야. 단위가 우리가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표로 정리해져 있었어. 그래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가 다 바이트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32GB로 또 바이트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64MB도 다 바이트로 바꿔서 나타내 보도록 할 거야. 단위를 맞춰서 나타내면 32GB는 바이트로 바꾸려면 2의 30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32가 2의 5제곱이고 거기에다가 2의 30제곱을 곱해서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서로 더한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의 35제곱 바이트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어. 이번에는 두 번째, 64MB가 몇 바이트인지 확인해 보려면 64가 2의 6제곱이고 거기에다가 2의 20제곱을 곱해서 나타내는 게 바이트로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는 2의 26제곱 바이트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결국에는 최대 몇 장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 라고 물어봤으니까 세 번째로 정리할 때 2의 35제곱 나누기 2의 26제곱을 하면 결국에는 지수끼리는 뺀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2의 9제곱 장까지는 우리가 저장할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면 되겠네. 이번에는 21번 보도록 할 거야. 21번의 논술형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차근차근 방법을 알아가면은 모든 유형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범위에 맞는 상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러면 상수 a라고 했으니까 상수라는 거는 어떤 숫자다, a는 숫자다라는 거고 a는 그러면 숫자라고 생각해서 x값이 문자다, 미지수다라고 생각해주면 어렵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a는 숫자니까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x항은 x항끼리 이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먼저 분배 법칙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고, 이때 x는 x끼리 묶어서 정리하면 8x가 12-a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x값을 구하는 게 범위가 나타낼 수 있다 보니까 x는 8분의 12-a가 x값의 범위가 되고 1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근데 이 x가 8분의 12-a보다 작다는 건 알겠는데 그 범위 안에 자연수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두 번째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부등식을 수직선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그러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8분의 12-a보다 작은 범위가 x의 범위가 되겠지. 그런데 이 범위 안에 자연수 1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수 2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자연수들이 다 존재하지 않으려면 제일 작은 1이라는 자연수가 무조건 범위 밖에 있어야지만 그보다 더 큰 자연수들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거야. 그럼 결국에는 8분의 12-a가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중요해.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얘가 점점 작아져서 점점 얘가 커져서 서로 같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돼. 결국에는 8분의 12-a가 1이 됐을 때 1보다 작은 거 안에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치. 자연수 x는 여기서는 존재하지가 않아. 왜냐면 1보다 작다니까 작은 범위,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1이 포함되지 않아서 결국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게 돼. 그럼 결국엔 문제에 성립하게 되지. 결국에는 1보다 작거나 같아도 얘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거야. 결국에는 네 번째, a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8분의 12-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정리할 거고 마찬가지로 a에 대한 부등식이 된 거야. 그럼 양변에 8을 곱해주면서 12-a가 8보다 작거나 같아 할 거고 -a가 -4보다 작거나 같아 할 거고 결국엔 a값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뀔 거야. 이렇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a값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의 최소값은 4가 될 거야.
이렇게 21번 같은 유형이 조금 많이 나오니까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22번 유형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이번에는 3개가 되도록 할 거래. 그랬을 때 그때 자연수 a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a는 미지수가 아니라 자연수다, 숫자다 라고 생각해주고 x는 x끼리 묶고 상수는 상수끼리 묶어서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분수로 되어 있는 부등식은 개수가 분수일 때는 무조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가장 간단하게 정수 형태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항에다가 4를 곱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러면 10x-8 플러스 8-12x가 더 크다 마이너스 2a보다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x는 x끼리 묶을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x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a보다 크다 라고 정리할 거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x값의 범위가 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양변에 나눠주면 이때 부등호 방향은 바뀔 거고 그때 마이너스 2로 나눈다는 얘기는 a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a보다 x가 더 작다라는 거고 그때 그 범위를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a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a가 x의 범위를 나타낼 때 작은 범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 범위 안에 자연수 x가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냐면 최소 자연수인 1과 2와 3. 이 3개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4는 절대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 왜냐면 자연수 x가 3개가 되려면 3까지가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a라는 애는 어떤 범위에 있는지 몰랐지만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있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아까 말했듯이 얘가 점점 작아지고 점점 커졌을 때 그러니까 a가 3이 됐을 때 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a가 3이니까 3보다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결국에는 1과 2만 들어가니까 자연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네? 그럼 결국에는 이때는 3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연수가 여기서는 2개가 나오니까 3은 절대 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점점 커져서 4가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 4보다 작다에 결국엔 자연수 1, 2, 3까지 다 포함돼서 결국엔 자연수 3개가 성립하기 때문에 A라는 애는 4가 돼도 된다 라는 얘기가 돼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네 번째 A 값의 범위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A값의 범위가 나와요. 그럼 이때 여기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다 보니까 여기 안에 포함된 자연수는 4밖에 없네요. 이렇게 22번 같은 유형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으로 적중모의고사 사회를 볼 거야. 사회에서는 13번 유형을 먼저 볼 거야. 13번에 보면은 이 부분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게. A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문제 앞에 가장 조건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장 밑줄을 그어놓고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지만 까먹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A가 3보다 작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말이었고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이라는 거는 A라는 애는 숫자로 볼 거다라는 거니까 저번 회차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x는 x끼리 묶고 숫자는 숫자끼리 묶어볼 거야. 그럼 얘는 2항하고 얘는 2항을 해서 정리해주면 ax-3x가 더 작다 -5보다 이렇게 바뀔 거야. 근데 이제 x 앞에 있는 개수끼리 서로 계산을 해줄 건데 a에서 3을 뺄 수는 없다 보니까 식을 쓸 때에 a-3에 괄호 열고 x 이렇게 정리해주면서 개수가 어떤 수인지 확인해보는 변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A-3이라는 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두 가지 버전이 좀 다를 건데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지만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A 값의 범위가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에서 3을 빼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 범위가 나왔다는 거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를 판단해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두 번째
a-3으로 양변을 나눠야 하니까 그때의 x값은 그대로 나눠질 거고 부등호 방향 바꿔서 a-3분의 -5라고 되어 있는 3번이라고 체크를 해줄 거야.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렇게 4번처럼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나타내는 거에 가장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보기에 반드시 있을 거니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바꿔서 정리해주면 실수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 이번에는 23번을 같이 보도록 할 거야. 23번의 논수령 부분인데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만 알고 있으면 차근차근 풀 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어. 23번에 볼게. 음이 아닌 한 자리의 정수 A1, A2, A3, A100까지 있었을 때 그때 7분의 3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 7분의 3이라는 거는 분모가 7이다 보니까 무한소수일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10분의 A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10분의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건 이 A1이라는 건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의미하겠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100분의 A2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A2는 소수 두 번째 자리 숫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AM 10의 n제곱까지 나타내서 AN번째를 나타낸다고 할 때 결국에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랬을 때 A1부터 A100까지 모든 숫자를 다 더하라고 되어 있네. 그럼 결국에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숫자부터 100번째 숫자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네. 결국에는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숫자를 다 더하려면 이 7분의 3이라는 건 어떤 순환소수가 되는지 나눗셈을 먼저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3을 7로 직접 나누어 봐야 돼.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 0점이라고 정리해주고 4번 들어가서 28, 2가 남고 2번 들어가서 14, 6이 남고 8번 들어가서 56, 4가 남고 5번 들어가서 35, 5가 남고 7번 들어가서 49, 이때 1이 남고 한 번 들어가서 7이 될 건데 마지막에 3이 남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반복된다는 거니까 4부터 1까지가 순환 마디가 되겠네. 그럼 순환 마디의 숫자가 결국에는 6개다 보니까 100번째까지 숫자를 다 나열할 때 몇 개의 세트가 반복되는지 확인하려고 100 나누기 순환 마디가 6개니까 6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이거는 자연수 부분까지만 넣을 거야. 구할 거야. 그러면 한 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고 4개가 남겠네.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이 4, 2, 8, 5, 7, 1이라는 이 6개의 순환 마디가 16개의 세트가 반복이 되고 4개가 나열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 더할 거니까 세 번째씩 정리해주면 4, 2, 8, 5, 7, 1을 16번 반복을 할 거고 거기다가 4개가 남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4, 2, 8, 5까지만 4개만 더 더해주면 모든 숫자, 순환마디 100번째까지 나열된 숫자를 다 더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4, 2, 8, 5, 7, 1을 다 더하면 27일 거고 거기에 16 곱해주고 4, 2, 8, 5를 더하면 19가 될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27 곱하기 16이 432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19를 더해주면 45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 실수만 안 해주면은 문제 풀이가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의 의미였는지 그 의미만 알아낸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이번엔 적중 모의고사 5회를 같이 보도록 할게. 5회에서는 2번을 같이 보도록 할 거야. 2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x의 개수를 구할 때는 중복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구하는 게 문제다 보니까 잘 꼼꼼하게
하는 문제이기도 해. 그러면 가를 봤을 때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 조건을 통해서 n은 유한소수로 나타내야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유한소수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때의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2랑 5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x값은 가장 작은 자연수인 1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고, 이거의 개수를 한 개짜리를 세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1이 있었다라는 게 포함됐냐 안 됐냐 그거에 따라서 답이 갈려지다 보니까 가장 작은 수인 1도 포함이 된다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x의 소인수가 2분일 때와 5분일 때 또는 2, 5분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소인수가 2일 때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0 이하의 자연수까지 얼마까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의 6제곱이 64고 2의 7제곱이 128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2의 7제곱까지는 안 되고 2의 6제곱까지만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총 6개가 나올 거고, 이번 소인수가 5일 때만 한번 해볼게. 5일 때는 5와 5의 제곱, 이 마지막에 5의 세제곱은 125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엔 여기서는 2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랑 5가 같이 있었을 때 이때인데요. 마찬가지로 빠짐없이 작은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5 되고요. 2의 제곱 곱하기 5도 되고요. 이렇게 2의 소인수를 좀 늘려가면서 확인을 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 2의 4제곱 곱하기 5, 2의 5제곱은 32니까 32 곱하기 5를 하면 100이 넘어가서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5의 지수를 늘려가면서 2 곱하기 5의 제곱, 2 곱하기 5의 세제곱은 5의 세제곱 자체가 125다 보니까 안 되는 상황.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거듭 제곱을 늘려가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더 이상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총 6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일 때는 결국에는 총 14개가 x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세 번째, 분자가 7이다 보니까 7이랑 x는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x값 안에 7이라는 소인수가 있어도 유한수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7이라는 소인수가 있으면서 그때 2랑 5를 서로 곱해서 100 이하의 자연수면 모두 골라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부터 시작을 해볼게. 2 곱하기 7 당연히 되고, 2의 제곱 곱하기 7 되고요. 2의 세제곱 곱하기 7 됩니다. 근데 2의 4제곱이 16이다 보니까 16 곱하기 7을 하면 100이 넘어가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7, 5의 제곱 곱하기 7은 25 곱하기 7이니까 당연히 100이 넘어가서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 마지막 2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2랑 5랑 같이 있었을 때, 7과 같이 있었을 때 소인수가 가능하다. 2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7까지 나타내져 있으면 결국에는 유한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총 6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럼 총 1개, 14개, 6개 정리해보면 21개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찾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반드시 식을 쓰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6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같은 유형은 진짜 잘 나오는 유형이라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걸 확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풀이 과정을 보면서, 문장을 보면서 결국에는 풀이식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건데, 가장 첫 번째로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보자. 어떤 자연수 A에 1.58을 곱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순환소수 1.58땡을 곱해왔더니 그 결과가
선생님 은는이 가에서 무조건 끊으라고 했죠. 그 결과가 바르게 계산한 것보다 0.4만큼 더 크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그 결과가 바르게 계산한 것보다 0.4만큼 더 크게 됐다. 그때 자연수 A 값은? 이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그러면 잘못 계산했던 그 결과가 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먼저 봅시다. A에다가 1.58 땡을 곱해버린 거야. 잘못해서. 그 결과는 바르게 계산한 거는 난 A에다가 1.58을 곱하려고 했거든. 거기에다가 0.4만큼 더 크게 됐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0.4가 됐다라는 식을 세워야 합니다. 조금 어려우면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식을 써내려가면 되는데 계산했던 그 결과는 바르게 계산한 값보다 0.4만큼 더 커졌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리한 후에 순환소수가 포함된 방정식은 반드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분수로 바꾸는 과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분수로 바꿔보면 90분의 143A가 여기가 100분의 158이니까 약분을 해서 50분의 79A가 될 거고요. 거기에 10분의 4니까 약분해서 5분의 2까지 정리해주면 분수가 포함된 1차 방정식을 해결해보면 되겠네. 그럼 그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항에 450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715A가 711A 플러스 180이랑 같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A 값까지 서로 이항을 해서 정리해주면 4A가 180이고요. 그때 A 값은 4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보면서 식을 도출해낸 다음에 그 방정식을 해결하는 이 유형은 반드시 나오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5번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2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회차에서 선생님이 거속시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긴 했는데 여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 준호와 민기가 같은 지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준호는 매분 150m의 속력으로 분미터 체크해 주시고 민기는 매분 100m의 속력으로 걸을 때 그때 준호와 민기가 1km 이상 떨어지려면 최소 몇 분 경과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1km 이상에서 단위가 서로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속력의 단위와 같게 만들어줄 수 있게 미터로 바꾼다면 1000m가 될 거야. 이렇게 준호랑 민기가 1km 이상 떨어지려면 최소 몇 분 경과해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시간을 x분이라고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을 표로 정리를 해준다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준호는 속력이 150m로 갈 거고요. 민기는 100m, 매분 100m의 속력으로 걸어갈 거야. 그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면 수직선에 같은 지점을 시작을 해서 준호랑 민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민기도 100m의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x분 동안 갈 거고 마찬가지로 준호도 150m의 속력으로 똑같은 시간만큼 서로 움직일 거야. 결국에는 준호도 x분 걸려서 움직일 거고 민기도 x분이 걸려서 움직일 거니까 총 서로 같은 시간을 가져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표를 채울 때 준호도 x시간 동안 x분 동안 움직였구나 민기도 x분 동안 움직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준호가 움직인 거리랑 민기가 움직인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준호는 150x만큼 움직였을 거고 민기는 100x만큼 움직였을 거야. 그럼 이제 드디어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준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움직인 거리에다가 민기가 움직인 거리, 이 총합이 1km, 1000m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1000m 이상이 되려면 각각의 거리를 더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준호는 150x만큼 움직였고 민기는 100x만큼 움직여서 이 총 거리가 1km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1000m 이상이 된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부등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한번 해결해 볼게요. 풀이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250x가 1000m보다 더 크거나 같고요. 그럼 x는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각각 준호랑 민기가 4분이 지나면 1000m 이상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라서 답은 4분이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준 문제들은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에서 많이 틀리게 되는 유형이다 보니까 올바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공부하면은 이번에는 시험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쌤은 언제나 응원할게. 화이팅!